네, 안녕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최지수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뭐 이런 소프트웨어 컨퍼런스에 도착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아는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제 소프트웨어랑 어떻게 좀 관련돼 있을까 좀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안전진단도 안전진단 소프트웨어라고 많이 좀 불리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마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좀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CTO 그 BMS 개발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자동차 EV 자동차 안전 진단인데 특히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그 자동차 BMS에서 클라우드 상으로 이제 데이터 서버에 데이터를 쌓아주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진단하는 형태의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많이 보셨던 사진일 것 같아요. 그 인천의 최근에 청라 화재 사건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뭐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마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그 기대감과 함께 이 기술을 내가 사용해도 될지 그런 불안감 그리고 이것이 생각보다 크게 뭔가 와 닿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생각보다 이제 꽤 피해가 커서 많이 이슈가 됐지만 사실 이 전기차 화재는 이전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연기관 대비 그 건수가 적어서이지 이전부터 이제 화재가 있었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논문에 이제 2021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발생한 화재를 좀 정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월별로 통계를 내본 거를 보면은 특히 이 건수가 아마 여기 가장 많이 났을 때는 한 달에 이제 20건 정도니까 그리고 아마 공식적으로 통계가 잡히는 건수들만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더 있었겠죠. 그래서 보면은 집중적으로 6월, 7월, 8월, 9월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아마도 이제 온도가 높을 때 뭐 분자의 운동회 이런 것들이 활발하니 이때 많이 여름철에 주로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화재가 한국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 것도 아마 8월경에 많이 났었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주로 이제 그 저온에서 충전을 했을 때 리튬 석출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 날 수 있고 주행 중이든지 혹은 주행 중이든지 충전 중이든지 혹은 파킹 중이든지 충돌 이 각각의 경우에서 이제 화재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아마 요 파킹 24시간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유지하는 노출되어 있는 요 파킹 그리고 충전 후 파킹에서 아마 많은 차량들이 화재 차량 중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부터 여러 가지 그 국가의 법무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규제들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개발할 단계에서부터 이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셀의 그 중앙부에 이제 못으로 관통을 한다든지 혹은 셀에 그 히팅 패드를 붙여서 승온을 시켜서 화재를 발생시킨다든지 혹은 과충전을 시켜서 얼만큼 이 배터리가 안전한지 이런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거에 관련된 규제들이 존재하고요. 그것들을 셀 단품, 그러니까 셀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모듈, 팩 혹은 시스템 상태로 만들어서도 동일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 이 배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제 됐느냐에 따라서 해저드 레벨이라는 안전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 등급이 높을수록 이제 위험한 제품, 그러니까 7번이 이제 폭발이죠. 실제로 이런 실험들을 했더니 이제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 좋은 등급이고 가장 뭐 좋은 등급은 실제로 이제
못이 관통한 상태에서도 기능상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안전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사실 규제들이랑 그런 기준들이 많이 정해져 있어요. BMS 같은 경우에도 이 기능상 안전성에 관한 규제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이프 오퍼레이팅 존 안에서 이제 BMS가 동작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전지가 특정 전압의 이 안전 구간을 벗어날 경우 이 그 릴레이나 아니면 그 퓨즈들이 동작을 하게 돼 있고, 온도도 특정 요 안전 영역에 벗어나게 되면은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 영역 안에서 배터리가 이상이 있거나 혹은 어떤 이상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제는 아직 없고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특히 이제 이런 이상 신호가 있는 배터리들을 회수해서 시트를 찍고, 그다음에 특정 불량과 매칭되는 어떤 하드웨어의 불량들을 확인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기 전까지 4대 소재가 있고요. 그래서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4대 소재로 이제 셀을 만들고, 그 셀이 12개에서 한 24개 정도 들어가는 모듈을 구성한 다음에 이 모듈이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들어가는 팩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팩 안에는 거의 약 한 300개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 배터리 개수도 많기 때문에 이 BMS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안전상의 기능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또 배터리를 센싱하고, 셀 간의 불균형이 있을 때 밸런싱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BMS가 이제 수행하는 기능들을 보면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센싱,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퍼포먼스 에스티메이션, 그 다음에 세이프티 다이그노스틱스,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배터리가 보내는 신호, 그 자동차 안에 이제 전압, 전류, 뭐 온도 센서를 보내서 나오는 신호들을 센싱해야 되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다른 BMS 혹은 클라우드에 올리는 그 기능. 저희 죄송한데 혹시 여기 사진에 조금 민감할 수 있어가지고 사진은 가급적이면은 촬영을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릴레이를 정기적인 연결을 끊거나 혹은 물리적인 연결을 끊을 수 있는 제어 기능.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을 넣으면은 무게라든지 혹은 그 얼만큼 차 있는지에 따라서 그 주행 거리를 알 수 있잖아요. 배터리는 전자가 굉장히 가벼워서 뭐 충전을 다 한다고 해도 그게 무거워지지 않고, 대신에 이제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전압을 통해서 이 배터리가 얼만큼 충전이 돼 있는지, 그래서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초기에 대비해서 얼만큼 태화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측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진단이 있는데, 사실 이 5가지 기능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내가 사용하는 배터리가 얼만큼 뭐 중요하냐, 얼만큼 오래 관리해야 되고 비싸냐에 따라서 사실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소형 가전을 쓸 때는 뭐 1번, 2번, 3번 정도가 이제 충족이 되면 됐고, 다만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 그 비용 중에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니 요 5가지 기능이 이제 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아마 이 5번 같은 경우가 아마 그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트레이드 자산, 그 어떤 기술을 가지면은 이 되게 복잡한 어떤 그 배터리 제품에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BMS 안전이라는 것이 그냥 이 세이프 오퍼레이션 존 안에만 있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은 이제 안전한 영역이니 이 영역을 벗어났을 때 예를 들면은 BMS에서 한번 전압을 오버볼테지가 되지 않게 끊고 뭐 이제 충전기에서 또 더 충전되지 않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책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중 장치를 만들고 이 안에서만 동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화제가 나고 있는 거는 이 안에서 이제 화제가 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제 배터리 안전 진단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현재 데이터까지 를 가지고 지금 이 배터리 자체가 현재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뭐 혹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제 미래의 이 안전 진단은 현재는 우리가 정한 그 기준에 따르면은 비정상 셀 혹은 불량이 있는 셀은 아니지만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미래에는 불량이나 아니면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예지해주는 어떤 프로그노스틱트가 아마 미래에 이제 개발할 BMS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이제 많이 떠오르는 게 그 진격의 거인이라는 그 만화책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만화책에 보면은 갑자기 거인이 나타나서 이제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 방벽을 되게 높은 방벽을 막 세워요. 삼중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인이 요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새롭게 그게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뭐 이제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프로젝트든지 아마 문제를 처음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개선법을 찾고 그 개선을 실제로 적용해서 효과를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분류를 잘 하는 문제, 분류 문제를 푸는 걸로 이제 정의를 했었고 그래서 마치 그 형사 재판할 때 어떤 사람이 무죄인데 그 판사가 이제 무죄라고 판단을 내린 경우는 이제 정확한 의사결정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어떤 실제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거를 수집을 못해서 이제 무고하다고 판단한 경우 배터리로 치자면은 실제 불량이 있었지만 그 데이터 상에서 어떤 그 특징점 불량의 특징점을 찾지 못하고 혹은 그 데이터 자체가 분해능이 적어서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정상이라고 판단한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고하지만 이제 판사가 유죄라고 이제 추정한 경우 이제 누명을 씌운 거죠. 이 사람은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이제 정상인데 불량이라고 이제 판정한 경우는 아마 그 노이즈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실제 그 진성과 가성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 아마 판단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범죄자를 이제 범죄자로 이제 한 거, 이제 판단한 거는 이제 정의가 실현된 거죠. 그래서 최대한 뭐 선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실제 유죄인 사람들이 사회에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면은 안전진단도 이제 배터리가 최대한 불량이나 그 배터리가 필드에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고 최대한 이 타입 2 에러를 요쪽 여기에 있는 모수를 여기에 있는 모수로 이제 많이 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가 동시에 줄어드는 거는 많이 힘듭니다. 타입 2 에러를 이제 줄어들게 하려면은 이제 타입 1 에러가 또 느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크게 도메인과 이제 AI 두 가지 방법으로 조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메인은 어떤 전기화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이 그 직관적인 혹은 이제 툴들을 활용해서 이제 진단을 해보는 거고 AI는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 기술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단을 해보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 방식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배터리의 정상 반응과 비정상 반응
혹은 부반응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래서 부반응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상 현상들을 정의합니다. 그 부반응에는 요 집 전체의 부식이라든지 혹은 전극 구조의 파괴, 변형, 어, 가스의 발생 혹은 석출, 리튬의 석출, 어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얼만큼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전극의 태화 그리고 가용 리튬의 손실 이 두 개로 나누고 그런 것들을 정밀한 장비로 동일하게 패턴을 인가하면은 어떤 특정 픽에서 그 불량의 이제 신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요, 배터리의 상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만한 장비가 각각 차마다 달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드 데이터로 이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제약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AI 같은 경우는 기계 학습을 예를 들면은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 뭐 강화 학습 이런 것들이 있고 데이터에 따라서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해봤을 때 이제 여기에 배터리에 이제 충전과 방전 이런 파일이 있으면은 AI가 특정 영역들에서 이제 진단에 유용한 그 정보들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미지를 분류할 때 개와 고양이를 분류할 때 모든 픽셀 데이터를 다 보지 않고 어떤 이 개체의 고유한 특성들에 집중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 같이 AI도 이제 어떤 그 전체 데이터보다는 특정 영역의 데이터를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그 포텐셜이 많은 기술인데 이 분야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그 레이블 자체가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가 실험하는 거나 화재의 그 샘플을 얻는 거나 그리고 분해 분석을 하는 거에도 이제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마다 이제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목소리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징들은 다 동일한데 10년 전의 배터리와 지금의 배터리는 어떤 그 케미스트리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화하기가 지금까지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도메인 같은 경우는 그 점점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조금 덜 수집 주기가 덜 하더라도 가능한 형태로 이제 기술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1초 데이터 매 초마다 데이터가 필요했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주나 월 단위로 수집해도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장기 누적된 데이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시간에 정상과 비정상의 이제 차이가 매우 국소하지만 그것들을 장기간 누적해 하다 보면은 그 차이들도 누적이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정상과 이제 비정상이 구분되게 그런 신호들을 이제 찾아서 장기적으로 누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했고요. AI 같은 경우는 정답지를 얻기가 어려우니 비지도의 학습법, 그 정답이 필요 없는 비지도 학습법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냥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배터리 자체를 조금 학습해서 특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 일반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일반적인 AI 접근법을 했을 때는 12%의 정확도가 나오고 도메인으로 했을 때는 81%가 나왔을 때 뭐 이 두 개를 같이 결합했더니 90% 이상이 나왔던 뭐 아직 실험실 수준이지만 이런 결과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OEM의 이제 4개 고객사 에 적용을 혹은 적용 혹은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의 특징은 화재 차량과 유사성을 기반으로 위험군을 선정해서 차량을 선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마다 어떤 특정 유형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 뭐 이제 개발이 됐지만 꾸준하게 이제 고객사에 적용을 하고 있고, 네, 뭐, 네, 지금 현재 한 60만 대 정도 차량 진단을 했고, 그중에 한 6만 대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6천 대 정도는 이제 실제로 배터리를 교환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그 고객사의 그 딜러샵 정비소에 설치가 돼 있고, 일부 고객사에. 그래서 그 차량이 정비소에 들리면은 그때 이제 진단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또 신차가 출시됐을 때 이 소프트웨어 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AI 진단 기술, 클라우드 진단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 중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채점표인데요. 실제로 필드에 돌아다니는 팩을 회수해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실제로 알고리즘이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확인한 채점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초록색이 이제 실제로 분해 분석, 사람이 이제 육안으로 그 분해 분석을 해서 이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결과고요. 이 밑에 있는 요 하얀색이 요 AI 진단을 통해서 이제 실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이제 과거음이죠. 실제 불량이 아니었는데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불량이라고 판단한 경우고, 뭐 이제 안 맞는 경우도 많지만 뭐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잘 맞는 경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안전 진단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동차에 있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이제 진단을 적용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쌓여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센터, 어떤 정비 기기를 연결해서 좀 정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세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이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쌓인 클라우드에서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어떤 데이터를 송신해야 될지, 혹은 어떤 데이터 항목들이 필요한지, 이런 OTA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들일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장단점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클라우드 BMS 같은 경우는 연산량의 제약이 없다는 게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보드 소프트웨어는 어떤 하드웨어가 이제 그 차량 안에 설치되기 때문에 연산량이나 메모리에 어떤 제한이 있다면은 그런 거에 있는 제약이 좀 자유롭고, 다만 그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의사결정을 굉장히 좀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많은 차량들은 뭐 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려면 다른 기능들과의 이제 충돌도 봐야 되고, 뭐 재현 실험도 해야 되고, 차량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 BMS 그냥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 자체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은 그 의사 결정이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 BMS의 이제 분해능 데이터가 쌓이는 어떤 데이터의 퀄리티가 훨씬 이제 클라우드 BMS보다 좋고,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BMS의 서버 운영 비용, 뭐 데이터 처리 비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장점과 단점은 앞으로 이제 OTA가 얼만큼 잘 발전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이제 적용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단점이 좀 상쇄되고, 다 같이 뭐 그런 장점과 단점들이 상쇄되고 다 같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BMS, LG 에너지 솔루션 그 BMS에서 이제 출시를 하려는 이제
제품을 소개하는 걸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토탈 솔루션이라는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이런 뭐 안전 진단이나 수명 예측 기술,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BMS 플랫폼 같이 해서 제품으로 이제 런칭을 하려고 하고, 실제 이거의 근본은 저희가 이제 경쟁사 대비 이제 원천적인 기술 혹은 선행적으로 했던 그런 기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안전 진단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혁신적인 기술로서 앞으로 뭐 좀 안전하게 전기차를 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